안녕하십니까. 월간뉴스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그 큰 집에서 이렇게 집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 물론 자기가 직접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나 신경 쓰고 상추나 심고, 물론 겨울이라서 이제 상추도 못 심겠지만 자기 개하고 뭐 고양이 찡찡이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놀면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11월 9일 날 풍산개를 뭐 반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뭐 의료비와 사료값은 사비로 부담한 건 알고 있습니까? 뭐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랜만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책을 추천한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거 그 전에도 몇 건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대체 이 사람은 왜 책을 추천할까? 뭐 하려고 책을 읽고 자기가 뭘 느꼈나 뭐 어쨌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그 누가 과연 궁금해할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출판 기자도 아니고, 아니면 또는 어떤 이런 출판 인쇄물 같은 걸 보고 타인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어떤 식견과 통찰과 해안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소에 그 언행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나라를 5년 동안 자기는 통치를 했는지 다스렸는지 국정을 운영했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명목상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머리에 든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책을 읽으면 이 책의 본질을 꿰뚫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요지를 갖다 설명해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제 퇴임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책 전도사 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책을 추천해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물론 자기 자유니까, 자기 자유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꼭 기사화 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 책을 추천했네, 역시 우리의 문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환상 내지는 착각 내지는 망상, 이런 것들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11월 22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연 갑자기 뭔가 마음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추천한다는 책이 뭐냐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씨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쓴 책인데, 이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같은 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책 내용, 저도 그 책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무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와 그 다음에 소득 하위 계층의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 그거는 좋은 불평등이다. 왜냐, 어쨌든 성장 요인이 있었고 성장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이 분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소득 하위 계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지원책들을 강조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 격차를 갖다 불평등이라고 매도해가지고 마치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을 갖다가 막 억압하고 가진 명목으로 세금을 뜯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면 통칭 좌파 내지는 진보, 자칭 진보, 이런 어떤 전문가일 텐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뭔가 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갑자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그 저택에서 고양이 찡찡이하고 놀고 있어야 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동안 책을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는 그 사람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이 책을 갖다 추천한다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이 사람이 최소한도 아니지, 과연 우리나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국정운영 무자격자 문재인, 국정운영 자격 상실자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게 뭡니까? 줄여서 문재인 실정 5년, 이런 잃어버린 5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을 그렇게 잘 운영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겠느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 국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고 저는 이런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잊혀지고 싶다는 말도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잊히고 싶다인데 그렇게 잊히고 싶다는 사람이 틈만 나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의 진심, 본심이 뭔가? 과연 이 사람이 그 입으로 내뱉는 말에 과연 진실이 있느냐? 이런 의심마저 자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페이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입니다.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비판 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책을 추천한다면서 했던 쓴 이 글이 이 대목이 문장이 몇 문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문장입니다. 책을 추천한다고 했으면 5문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아주 일품입니다. 가관입니다. 뭐냐면 책을 추천하지 않고 비판합니다. 비판하자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 사람이 이 최병천 씨가 좋은 불평등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적보가 있네 없네 그 적보는 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적보가 있네 이렇게 선전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 최병천 씨가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평가로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짤막한 문장 5문장으로 구성된 그 추천사를 써놓고 그 뒤에는 아주 그냥 뭡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누가 비평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1인 다역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몇 문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것도 5문장이긴 한데 여러분 분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이 분량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불평등에 대한 책을 추천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비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비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려고 이 글을 썼냐? 책을 추천하려고 썼냐? 아니면 비판하려고 썼냐? 감히 나의 소득주도 성장, 나의 소주성을 갖다가 공격해? 이런 의미에서 쓴 거냐 뭐냐? 이게 궁금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 다른 거 다 이제 떠나서 과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경제 문제,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 자산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할 만한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이 자격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가? 문재인 5년을 보면 된다 그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행태, 실태, 실상을 보면은 뻔히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라도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느냐? 한번 자문자답, 자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글에서 무슨 자산 소득 격차네 어쩌네 저쩌네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누가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개선이 있었는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이 시사 현안이 대해서
아니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각종 통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산 불평등 문제, 어떤 구조적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선됐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대체 그겁니까? 자기 자신 자아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무슨 자기가 경제학자 빙의 된 듯이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문재인 치하 5년에 그 우리나라 국민의 순자산 증감률을 보면은 현황을 보면은 과연 문재인은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뒤에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국감 때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그렇게 무슨 적폐니 국정농단을 했니 아주 무능했니 국정을 사유화했느니 벨소리를 다 해가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낸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순자산 하위 그러니까 이 소득 구간별로 해가지고 5분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1분위가 하위 20%, 그 다음에 이 5분위가 상위 2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 소득 1분위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 473만 원에서 여러분 이건 순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이제 부채 이런 거 다 빼고 순자산이 얼마냐? 2012년에 47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얼마가 됐냐? 833만 원. 그래서 순자산 실질 증가율. 여기서 말하는 실질 증가율은 명목 증가율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한 거고 실질 증가율이라는 거는 이 어떤 변수 같은 거를 다 이제 적용해서 그걸 감안해서 계산한 게 실질 증가율입니다. 실질 증가율이 69.6%.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2013, 14, 15, 16 이 4년 동안에 이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이 실질 증가율이 70%나 됐다 그겁니다. 70%. 이거는 평범한 수준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소득 5분위 가구 순자산 상위 20%의 경우에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소득 하위 계층의 자산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 계층이었던 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정체 내지는 아주 일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순자산 하위 20%의 경우 2017년 95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024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입니다. 1%. 2017, 18, 19, 20. 네? 이렇게 21년 44년 횟수로 하면 5년 동안에 순자산 증가율이 1%. 이거 언제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벨소리를 다 했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뭐라겠습니까?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적이고 세습적이고 어쩌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고 벨소리를 다 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 때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겁니다. 근데 반면에 소득 5분위 가구 자산 상위 20% 이 가구의 경우는 2017년에 순자산이 9억 4,6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2억 8,500만 원으로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28.95% 그러니까 29%에 달했다 그겁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 가구 중에서 5분위 가구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많은
그 가구의 자산 실질 증가율이 제일 컸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 말씀드리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 증가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 중심 경제를 외쳤던 그 문재인, 그 다음에 무슨 자산 불평등 문제 이런 거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가난한 상태 그대로 있는 이 상태였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유은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청에서 받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페이스북에다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앉았냐 그겁니다. 누구를 비판하려고 지금 쓴 겁니까? 이런 자기를 비판하는 거는 그냥 일기장에다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어떤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실적 누가 있습니까? 부동산 다른 문제 부동산은 잘하니까 질문이 없나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을 때 부동산 대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 되고, 기존에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산 가치가 너무나도 폭등해가지고 더 막 좋은 세상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그 구조적 문제를 보다 더 심화시키고, 그 전 정권에서 그 개선시키고 완화시켰던 걸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겁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지금 와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대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댔던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을 쓰고 앉아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자산 소득 격차는 더 악화됐다 그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적폐라고 했던, 그렇게 부자 정권, 부자만을 위한 정권, 1%만을 위한 정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외면한 정권이라고 그렇게 매도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국민의 자산 불평등 격차가 완화됐다.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넓은 평산마을 저택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나 깎고 상추나 심고 고구마나 캐고 찡찡이하고 놀고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떤가? 이런 아마 지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최소한 자기가 비판해야 될 자격이 있는가? 그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이런 글들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저 사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길래 계속 이렇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각종 비판, 지적을 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진심 어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